배우 이시영의 둘째 출산 소식은 연예계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거대한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단순히 한 유명인의 경사가 아니었다. 이 소식은 남자 동결 배아 이식이라는 첨단 의학 기술과 이혼 소송 중 비동의 임신이라는 첨예한 윤리적, 법적 쟁점이 뒤섞인 폭발적인 이슈였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산후조리원의 이 파문의 중심에 서 있던 전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현장은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 속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짧은 만남이 이들 부부의 복잡한 서사에 어떤 종지부를 찍을지, 혹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될지 대한민국 전체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순간이었다. 최근 둘째를 출산하며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시영의 결정은 단순한 늦깎이 출산이 아니었다. 그녀가 감행한 임신은 남편과의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보관기한이 임박한 동결 배아를 남편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식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논란을 낳았다. 이는 한마디로 생명의 탄생이 법적 분쟁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이 결정은 곧바로 한국 사회의 가장 민감한 영역들을 건드렸다. 첫째, 법적 쟁점과 배아의 소유권. 현행법상 배아는 생명은 아니지만 단순한 세포 덩어리도 아닌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이혼 과정에서 형성된 배아의 소유권 및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국내 판례는 아직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의 생성 및 보존, 폐기에 대한 쌍방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혼 절차 중인 경우, 그리고 보관기한 만료라는 절박한 상황이 결합될 경우 이 법적 테두리가 어디까지 유효한지에 대한 첨예한 해석 다툼이 발생한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이시영의 결정이 배아 소멸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전 남편의 배아 폐기 또는 처분 금지 의사가 명확했다면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국면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둘째, 윤리적 딜레마와 부권의 무시. 배아의 생성에 기여한 전 배우자의 부권을 무시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 생물학적 아버지의 동의 없이 태어난 아이는 미래의 자신의 출생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게 될 것인가? 이는 태어날 아이에게 부여된 윤리적 딜레마이기도 하다.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은 이를 생명경시 및 배우자 인권 침해로 규정하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고,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한국 사회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셋째,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절대성 논쟁. 출산과 양육에 대한 여성의 최종적인 자기결정권은 이 모든 논란을 무마할 만큼 절대적인가? 이시영의 지지자들은 이 결정을 여성의 몸에 대한 주권 행사의 궁극적인 형태로 보았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자기 결정권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그 한계에 봉착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모든 사회적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더 늦기 전에 둘째를 갖고 싶었다고 밝힌 그녀는 이 아이가 가져올 모든 짐과 책임을 자신이 감당할 것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그녀의 이 책임 선언은 논란을 잠재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과 이기심이라는 양극단의 평가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논쟁을 더욱 키웠다. 이시영의 비동의 임신 스캔들은 대한민국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뒤흔들며 대중의 반응을 극단적으로 양분시켰다. 수많은 덧글과 해시태그가 달렸고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연일 그녀의 이름으로 도비되었다. 가시영, 여성주권의 상징 등의 해시태그를 단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다. 한쪽에서는 그녀의 용기와 결단에 찬사를 보냈다. 특히 난임 문제나 노산의 압박을 겪는 여성들에게 이시영의 결정은
대리 만족을 넘어선 강력한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던져준다. 국가대표 복서 출신답게 인생에서도 정면 승부를 택했다. 여성으로서 자신의 몸과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강력하게 행사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대하 보관 기한이 만료되면 폐기될 운명이었다. 생명으로 탄생할 기회를 준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한 만큼 생명 탄생의 기쁨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들은 그녀의 결정이 여성의 출산 주권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며, 비록 법적 테두리 밖의 논란일지라도 엄마가 되고 싶은 간절함 앞에서 모든 비난은 멈춰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 또한 댐이 터지듯 강력하게 터져 나왔다. 특히 전 남편의 권리 침해와 태어날 아이의 정서적 환경에 대한 우려가 핵심이었다. 자녀는 양육의 대상인 동시에 전 남편에게도 때려야 뗄 수 없는 생물학적 자녀다.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일방적으로 짓밟은 독단적인 결정이다. 전 남편은 평생 원치 않는 아이의 양육비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결손 가정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며 부모의 복잡한 법적, 감정적 문제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아이의 성장 환경과 정서적 안정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엄마의 욕망이 아이의 미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비판론자들은 이지영의 행동을 모성애로 포장된 이기심이라 비난하며 무책임한 탄생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향후 유사한 배아, 분쟁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법부가 이 문제를 비동의 임신을 통한 부권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다룰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지영은 현재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강행하며 대중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을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대중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이지영이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올린 한 장의 사진이 모든 논란을 일순간 잠재우는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아기의 작은 손을 건장한 체격의 한 남자의 손이 조심스럽게 감싸 쥐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남자의 손이 과연 누구의 손인가를 두고 온라인은 즉각적으로 폭발했고, 조리원 내부에서는 말 그대로 침묵의 초토화 현상이 벌어졌다. 다른 산모들과 직원들은 이 예상치 못한 손님, 즉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의 등장에 숨을 죽였다. 이혼 절차를 밟는 와중에 태어난 둘째 아이의 출산 현장에 논란의 중심 당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모든 이 예상을 뛰어넘는 드라마틱 반전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지영의 전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의 배아, 이식과 임신 결정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어진 보도는 이 추측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의 반대는 단순한 감정적 거부감을 넘어 이혼 후의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 계획에 원치 않는 변수가 끼어드는 것에 대한 합리적 거부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실제로 세상에 태어난 후 그의 입장은 놀랍게도 180도 변화했다. 복잡한 감정이나 법적 문제는 잠시 접어두겠다. 측근을 통해 전해진 그의 발언은 이러했다. 태어난 아이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숙명적인 책임을 다하겠다. 아이는 죄가 없다. 이 짧고 굵은 한마디는 이혼 소송의 법정 공방보다 혹은 수많은 윤리적 토론보다 훨씬 강력한 휴머니즘을 내포하고 있었다. 아이의 탄생이라는 생명의 신비 앞에서 한 남자는 자신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잠재우고 아버지로서의 숙명적인 책임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법률적 정의를 넘어 아이를 중심으로 한두 어른의 인간적인 책임감이 발현된 순간이었다. 이로써 이지영 부부의 현재 관계는 더욱 미궁 속에 빠지게 되었다.
이들은 결별을 앞둔 관계인가? 아니면 아이를 위해 협력적인 부모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인가? 산후조리원에서의 이 순간은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 이지영의 이 모든 논쟁적인 행보는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지영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가능을 상징적으로 깨부숴온 초인적인 의지의 아이콘이다. 그녀의 이력은 강철 같은 의지를 증명한다. 평범한 배우 활동 중 돌연 복싱에 입문, 피나는 노력 끝에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발탁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매일 새벽 5시 기상, 10km 로드워크, 고강도 스파링과 체중 감량은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녀의 복싱 훈련 일지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겉모습만 가꾸는 연예인이 아니라 한계에 도전하고 육체를 단련하는 데 비상한 재능과 의지를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홈에서의 역할은 그녀의 존재감을 확고히 했다. 특수부대 출신 소방관 서희경 역을 위해 그녀는 수개월에 걸쳐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잔근육과 탄탄한 몸매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와이어 액션과 고난도, 무술 장면을 완벽히 소화해내며 찬사를 받았다. 이 역할은 기존 한국 드라마 속 나약하거나 전형적인 여성 캐릭터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했다. 그녀의 인생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2015년 악성 동영상 루머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나 침묵하지 않고 법정 투쟁을 통해 루머의 허위성을 입증하고 승소하며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했다. 복싱 활동 당시에도 취미로 국가대표가 되려 한다는 비아냥과 폄하에 시달렸지만 결과로 모든 논란을 잠재웠다. 이 모든 배경은 그녀가 왜 이혼 소송 중 비동의 임신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그녀에게 난관이란 극복해야 할 목표일 뿐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둘째 아이라는 염원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취해야 할 또 하나의 미션이었을 뿐이다. 이지영의 둘째 출산 사건은 그녀 개인의 삶을 넘어 현대 사회의 가족과 출산에 대한 정의를 근본적으로 제고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한 여성의 강력한 모성애와 자기 결정권이 법과 윤리, 그리고 한 남자의 권리라는 거대한 장벽과 부딪혔을 때 과연 사회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이 사건은 특히 난임 부부와 비혼, 여성의 출산 권리,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가족 형태인 선택적 싱글맘이라는 개념에 대해 심도 깊은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결정은 한국 사회가 전통적인 결혼 제도 내 가족을 넘어 아이 중심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인정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 또한 이 논란은 생명윤리를 다루는 의료계의 책임론으로도 확산되었다. 폐하 보관 및 이식 시동의 과정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보관 기한 만료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어떤 윤리적 지침을 따라야 하는가? 이지영의 사례는 생명윤리위원회의 논의를 촉발시키고 향후 법적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전 남편의 산후조리원 등장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의 선언은 이 복잡한 싸움에 예상치 못한 화해의 실마리를 던져주었다. 이는 법률적 정의를 넘어 아이를 중심으로 한두 어른의 인간적인 책임감이 발현된 순간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법적으로 결별할지라도 아이의 부모로서 협력적 양육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이다. 이 협력적 양육이 태어난 아이에게 안정적인 정서적 환경을 제공할 유일한 해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지영은 산후조리원에서 세상의 시선과 논란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갓 태어난 아기와 교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국가대표급 배우, 피트니스 아이콘을 넘어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자신의 인생 가장 크고 어려운 무대에 서 있다. 그녀의 이 초인적인 의지가 법적, 윤리적 논란을 넘어 가족의 복잡한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지, 그리고 이 논쟁적인 출산이 향후 한국 사회에 어떤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가져올지 모든 이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